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 특정 이슈 때문에 계속 좋죠.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그대로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정확히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밀고 나아가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거 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? 다른 것보다 원전 때문이죠.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원전 건설은 지금 할 수 있는 요 캐파가 있는 기업은 한국 말고는 크게 없다고. 요 핵심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일단 원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겠죠. 근데 이쪽에 대장은 웨스팅하우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건설까지는 안 들어가는 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예전에 설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전 짓는 걸 멈출 순 없잖아요. 계속 수정하고 기한 늘어지니 비용 증가하고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 파산했습니다. 이게 언제냐?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. 2017년? 18년? 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한 다음에 일본에서 지진 터져갖고 원전 사고 나고 그때 이제 설계 문제도 발생을 해가지고 요 책임 준공 요런 것들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차라리 건설사 많이 끼고 책임 준공 이러한 조건을 다 건설사한테 밀어버립니다. 돈 너희 파이 지켜줄 테니까 그 니네가 알아서 마무리까지 해. 대신 우리는 가장 맛있는 것만 먹겠다. 설계랑 그리고 이제 부품 같은 거 발주 줘가지고 위탁 생산해서 받으면 그거 납품하는 거죠. 예전에 주요 부품 몇 개를 직접 만들려고 하다가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가 좀 들려오게 되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을까. 그럼 뭐 기본 설비 투자부터 해서 이런 게 덜 하다 보니 야 진짜 니네는 돈 투자 많이 안 하고 이제 맛있는 거 제일 많이 먹는구나. 좀 얄밉다 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뭐 요렇기 때문에 또 현대건설 같은 건설사한테 기회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일반 건설사도 요 책임준공이라는 녀석 때문에 웬만한 노하우가 없으면 들어오기 힘듭니다. 그럼 그나마 요러한 관련된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쪽 괜찮고 한국 쪽 괜찮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, 유럽 그리고 가장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중국, 러시아인데 이쪽은 지금 미국에서 배제를 할 거니까 안 되고 근데 일본은 원전 생태계가 거의 완전 부품 같은 거는 뭐 히타치 같은 데서 만든다라고 해서 괜찮긴 한데 건설 쪽은 죽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애매하다. 그럼 유럽을 봐야 되는데 원전 건설 하다가 10년 넘게 지금 계속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가지고 책임 준공? 얘들은 안 할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미국은 백탈 봐야 되고 그 이외에도 몇몇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캐파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건 이제 한국 오는 거죠. 그때 이제 현대가 가장 좀 이쪽으로 잘 진출했다. 돈이 되는 거고. 그리고 이렇게 대형 원전은 오래 걸리면 이제 SMR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뭐라고? 지금 5개 분기 동안 5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. 5천억 달러. 그 이전에는 AI를 도입을 해도 이걸 수익성으로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. 한 5% 많이 실적이 좋아졌고 나머지는 별로였다는 얘기가 있었죠. 근데 이 5%가 너무 좋으니까 실적을 못 냈던 95% 여기로 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? 근데 하나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요. 그러면 지갑을 풀까 말까 하던 이들도 이젠 본격적으로 풀지 않겠습니까? 그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만큼 전력의 소비량은 그동안도 많았는데 이제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기업이 쓰는 게 그 고도화된 좀 집적이 되는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원전 지금 폐쇄된 거 다시 구글에서도 재고동한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투자 앞으로 요게 아니라
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대형 원전 요거 짓는 동안 좀 모자란 전력은 SMR이나 이런 걸로 이제 치우려는, 다시 대체하려는 요 모습 보여주게 될 수 있는 거고, 요것도 이제 또 우리가 또 유의미한 벌써 수주 잔고를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삼아서 먹을 거 굉장히 많이 땡겨올 수 있겠구나. 현대건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건 진짜 우리한테 모든 상황이 다 웃어주는구나,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뭘까요? 건설, 한국 아파트 공급. 근데 요즘에 좋은 소식 뭐다?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못 버틴 건설사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죽고 죽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남은 건설사들이 어떻게 될까요? 늘어나는 일거리를 쫙 땡겨올 수 있다. 그때 현대건설은 탑5, 우리 브랜드 아파트에 환장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일 많은 걸 여기서 또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가 됐든 이 정도 회사면 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얘는 좋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볼린저 상단 지키고 있죠. 제가 이탈 안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또 가고 있죠. 그럼 요거 이어지면 한동안은 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볼린저 상단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약간 둔화세가 보여줄 겁니다. 근데 여기처럼 11선이나 21선 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또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요렇게 될지 아니면 요렇게 될지 모르겠다. 해서 수익을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? 이거 이탈하고서 회복 못하면 비중 조절 일부 매도하세요. 그 다음에 현금 갖고 있는 다음에 지지라인 부근에서 딛는 거 보여진다.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. 그러면 비싸게 사서 싸게 다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다시 한번 추세를 따라간다. 나름 괜찮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쭉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꺾이기 전까지 보는 거죠. 대신에 21선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.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21선 이탈했을 때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여기서도 보여줬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비중 조절을 정말 크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, 일단 첫 번째, 원전에 대한 니즈는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. 수급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관 쪽 위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좋고, 그리고 한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요 타이밍이 훅 하고 오게 된다면, 그러면 지금 많은 건설사가 폐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쪽이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요거는 승자 독식 생각하면 된다.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당장은 볼린저 상단 이탈 안 하면 이어가고, 이탈하면 일부 정리하는 거 생각하시고, 그런 다음에 현금 갖고 있는 다음에 10일이나 혹은 21선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또 들어가서 다음 파동 보면 된다. 다만 21선 이탈하면 보다 이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라. 자, 그렇게 하여 현대건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제가 마무리를 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으면 좋겠고,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. 대신 다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